무려 37년을 철권 통치해온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단 한 방에 사망한 날, 북한 김정은의 그날 행보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주 여유가 있다는 듯이 담배도 피우면서 시멘트 공장을 시찰했다는데 어떤 포석일지 또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3월 1일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를 축하 방문하시고 세멘트 생산 실태를 료해하셨습니다. 당의 결심은 무조건 현실로 만들어 놓는 이러한 진짜배기 혁명가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크나큰 힘이고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행보라면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의자에 등을 딱 기대고 담배도 물고 있고요. 신범철 위원님, 어떤 의미일까요? 나 별로 주눅 들지 않았어? 이런 얘기일까요? 예, 겉으로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 그런 의도된 연출이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미국의 군사력이라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압도적인 위용을 봤을 땐 김정은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란과 북한은 다른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더 좀 너스레를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 아버지 김정일은 두문불출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김정은은 좀 다른 행보 같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 악의 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악의 축 세 나라 중에서 이란 저렇게 됐죠, 이라크 그렇게 됐죠, 북한만 남았습니다. 예. 유일하게 생존한 이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린가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아마 겉으로는 이제 굉장히 여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공격 자체가 보면 조금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공격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실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어떤 공격을 했었고, 근데 이제 북한은 또 본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핵무기가 있고 또 ICBM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ICBM이 없죠. 자, 그렇다 보니 이 이란과는 달리 어떤 무기 체계가 훨씬 더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도 아마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모사드나 이제 CIA나 이 어떤 정보기관들이 이란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걸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저는 반면에 사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북한의 정보 능력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방첩사도 굉장히 기능도 약해졌고, 자, 이러다 보니 실질적인 휴민트와 관련된 정보 수집 능력은 아마 북한은 굉장히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도 보면 지하 땅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천 개가 넘는 정도거든요. 이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망을 갖고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동원됐던 많은 전략 자산들, 특히 AI가 동원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거거든요. AI가 사실은 이번에 이란 공격할 때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해서 공격의 시간과 순서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다 배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드론이 역할을 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AI가 역할을 했었는데, 예. 자, 과연 그런 어떤 전쟁, 새롭게 판이 바뀌는 전쟁 형태, 즉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북한이 드론을 많이 배워왔다고 하지만 아직 AI 정도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들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재영 의원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은 북한이다. 이현정님 말씀처럼 악의 축 3개국 중에 유일하게 남은 북한이에요, 이제. 말뿐인 비핵화가 아니라 김정은의 물리적 교체 가능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또 다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엘렌 킴, 하메네이와 다르다는 겁니다.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를 갖고 있고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코앞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지금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 하메네이와 북한 김정은은 다르다라는 얘기 같은데, 사실 그 이란 공습 전까지만 해도요,
뭐 베네수엘라와 이란 다르다. 그래서 이란 공습 못할 거다 이런 얘기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란과 북한은 실제 다릅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란과 북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정은 안 하지만 어찌 됐든 핵무기는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성능이 검증이 안 됐지만 미 본토에 핵무기를 날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차이도 있어요. 이란의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죠. 하지만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2번 정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국 정상 간에 어찌됐든 교감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17년에 굉장히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팽배했을 때 뭐 추후에 이제 당시 미국의 외교안보 보좌관이었던 맥마스터 장군의 이제 회고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아니, 북한에서 저렇게 대규모 열병식 하는데 거기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그때 공격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모든 게 정리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참모진들이 말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하메네이를 제거한 작전부터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미국 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3월 말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예, 않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같은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거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소문이지만 어쩌면 미중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깜짝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정가에서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입장을 봤을 때는 북한이 살려면 어찌됐든 미국과의 관계를 좀 복원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말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과연 김정은이 등장할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셨습니다.